안녕하세요. 이상덕 TV입니다.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, 영국이 낳은 사상가, 철학가, 역사가 유명한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아직도 이분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말 들어보셨죠?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.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 이분입니다. 자신과 사회의 복지 또 삶을 위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를 연구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생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.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에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런던에서 태어난 그 런던에서 출생한 영국이 낳은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버지 제임스 밀은 벤담의 제자이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상을 서로 나누기도 했었는데 대학 교육과 종교를 불신하였고 또 아들 밀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남다르게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교육한 방법도 제가 여러 가지 읽어봤더니만 이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. 아버지는 아들 존 스튜어트 밀에게 주입식 교육을 피하고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생각해내고 사고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스튜어트 밀은 3세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7세에 이미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를 체계적으로 또 열심히 아빠가 잘 시켰는지 뭐 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울 수 없으니까 정말 잘 시켰다고 보시면 되죠. 8세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많은 문학적 저작과 역사를 섭렵하면서 12세 때에는 비로소 논리학과 경제학을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가 전부 다 학문이 쌓여졌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. 밀의 이러한 정신적 성장 과정은 분명 이 밀이 천재이기도 했지만 또 이 천재 같은 엘리트, 그 당시에 IQ가 180 정도 됐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학자들이,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천재였었겠죠.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천재성을 관리하고 또 알아보고 교육시킨 것이 이제 이 아버지의 교육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될 수 있고, 아이가 혹시나 내가 너무 똑똑해 자만할까 싶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가 네가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또 네가 너무 공부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억눌러주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해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다만 혹시라도 이 학자로서 너무 열심히 해서 교우 관계가 부족할까 싶어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런 문화 또 문학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다른 문화를 가질까봐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렇듯 천재적인 학문적인 이런 많은 역량을 쌓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20세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 위기가 와서 마음을 어려움을 느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. 그래서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알게 된 벤담주의. 이 벤담주의가 뭐냐면은 당시 영국의 1700년대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분의 공리주의. 공리주의. 여러 사람 다 스스로 전부 다 이제 잘 살자. 또 공리.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, 그러니까 이익과 행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을 갖다 판단했던 그런 공리주의가 있었습니다. 제레스 벤담의 그것에 이제 이분이 대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더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, 주지주의적 이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 자신의 감정 등 원인이 이러한 이제 위기가 있는 밀에게 다가왔고 24세가 될 때 1830년에까지 오랫동안 좀 몇 년을 지속되면서 사상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참 다행히도 이 밀이 1823년에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동인도 회사에 서기로 취직하고 논리학과 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아버지의 웨스트민스터 평론과 벤담의 증거론 이런 것을 출간할 때 돕기도 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 탈출구를 좀 찾기도 했어요.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.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모두 실현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해봐라. 이것이 네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겠는가?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 실현됐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. 그런 물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 아주 우정의 친구를 만나요. 그래서 미래 위기는 깊고 강한 감정을 가지고 투철한 직관과 지식을 가져 있을 때에
테일러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정신적인 교감 또 사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극복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테일러 부인과 20년 동안 남녀 간이지만 순수하게 교제하고 지속해 오다가 그 테일러 부인의 남편 테일러 씨가 사망한 후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이분과 결혼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삼각관계처럼 있지만 한 번도 추문이 일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이 당대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이성적인 사랑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밀은 이후에 테일러 부인과 함께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했던 그 자유론에 대해서 테일러 부인과 같이 공저를 하면서 밀은 스스로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오래 남는 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두 사람이서 여기에 역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것도 했었습니다.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을 공부하면서 첫째는 아버지의 중요성,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중요성,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뀌고 더 유명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정치는 맨 처음에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여성의 참정권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과연 잘 맞았는가. 차라리 정치를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 사상, 철학, 뭐 이런 역사 쪽으로 연구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겼으면 더 많은 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. 아무튼지 간에 이분이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도 계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덕이었습니다.